자, 아까 조금 전에 배운 거 그냥 복습만 하고 갈게. 잘 봐. 물질대사에는 이렇게 저분자가 고분자로 가는 흡열, 동화작용과 고분자가 저분자로 돌아오는 발열, 이화가 존재해. 동화와 이화는 효소가 반드시 관여를 했을 때 형성이 되는 생명체 내의 물질대사의 중요한 조건이 효소다. 그런 효소가 어떻게 관여하냐는 발열 반응 중 연소와 호흡의 비교값에서 찾을 수 있어. 연소, 호흡 모두 반응물과 생성물이 동일한 발열이야. 그리고 산소가 동일하게 관여하는 산화 반응이고 둘 다 뭐야? 반응물과 생성물이 동일하다. 이런 개념이야. 차이점은 연소는 고온이 필요하고 호흡은 저온에서도 관여한다. 왜? 효소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게 일반적인 효소의 특징이라 하지만 잘 안 일어날 수 있는 조온을 잘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것도 효소의 작용이다. 이쪽 연소는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서 효소가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물질대사라 불리우는 것들이었고, 본격적으로 효소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발열 반응에서, 정반응이 발열이죠. 발열 반응에서는 조 활성화 에너지 AA의 결합이 100이고 BB의 결합이 200이라고 쳤을 때 이 300의 에너지가 있어야 얘들 둘을 끊을 거 아니야. 끊어지면 활성화 상태거든. 저 끊어진 활성화 상태의 AA, BB가 서로 결합을 해서 화합물을 만든단 말이야. 그때 화합물 만들 때 화합의 에너지를 300으로 정한다면 얘들은 결합하는데 300의 에너지가 2개 해서 600의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거야. 결합하는 동시에 에너지를 발산하고 AB 화합물이 되었다. 에너지가 낮아졌다. 안정하다는 뜻이거든. 이렇게 발열이 일어나면 결국 얘들의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로부터 활성화 상태까지 300이 결합 에너지야. 저 300을 효소는 맞출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 두 부부 얘기를 꺼냈을 때는 이제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게 효소 역할이다. 자신은 반응하지 않고 속도를 빠르게 한다라는 개념. 역반응은 흡열이거든. 요 반응물이 다시 생성물로 갈 때는 600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활성화 상태가 된 후 300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서 생성물이 된다. 그럼 역반응은 활성화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 준위로부터 활성화 상태니까 600이 정답이야. 근데 말이다. 효소가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게 두 에너지 차거든. 300. 자, 정반응에서는, 발열에서는 이 활성화 에너지가 얘를 포함하지 않았어. 요것만이에요. 요것만. 공조롭게 값이 똑같을 뿐이야. 그러니까 요것만인데 역반응 흡열은 이 에너지 준위를 포함해. 그래서 역반응에서는 활성화 에너지를 효소를 써도 0은 못 만들어. 흡열은 0은 못 만든다는 거 명심하고. 자, 그럼 여기서 작용되는 효소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효소의 특성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일단 이 효소는 단백질이 주성분입니다. 자, 단백질이 주성분일 때 조심할 거 뭐냐? 적정 온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효소 같은 경우는요, 이게 온도라면 이 세로축을 활성도라고 합시다. 확실히 36.5도씨에서 엄청난 활성도를 보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떨어지느냐? 잘 보세요. 고온이 되면 단백질이 변성됩니다.
이렇게 변성되면 있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거를 비현환성이에요. 여러분, 온도가 낮잖아요. 근데 온도가 다시 상승하면 기능이 떨어질 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활성도가.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변성이 되죠?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냉동인간은 있잖아요. 해동에 아직까지 문제가 있지만 냉동인간이 있지만 찜통인간은 없잖아요. 일단 굽거나 찌면 끝난 거예요. 부어버린다 아주. 알겠죠? 이게 효소가 단백질이 주성분인 이유입니다. 무엇이 존재한다? 적정 온도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적정 온도가 존재한다. 알았죠? 두 번째, 기질 특이성이 있다. 이건 어떤 말이냐면 효소라고 해서 아무런 물질과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효소는 하나의 기질에만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아밀레이스는 녹말하고만 반응합니다. 펩신은 단백질하고만 반응하고요. 라이페이스는 지방하고만 반응합니다. 기질 특이성이 있다는 게 이런 소리입니다. 자, 여기에 이러한 기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런 효소가 있는 겁니다. 둘의 모습을 잘 보세요. 딱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결합을 했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효소 기질이 똑같아요. 기질. 뚱뚱없이 뭡니까? 알겠습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그대로 있는데 기질이 이렇게 나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둘을 생성물이라고 해요. 효소는 그 모양과 크기, 기질의 단면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기질은 이 기질 하나, 그러니까 이 기질은 이 효소와 반응하지. 만약에 옆에 이런 애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애가. 얘는 여기에 못하고 얘만 반응한다는 게 이게 기질 특이성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가로축이 기질 농도입니다. 세로축이 속도. 자, 무슨 말이냐? 효소가 일정한 상태에서 기질을 계속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들의 분해 속도가 막 커지다가 이렇게 돼요. 멈춘 게 아니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부터는 속도가 어때요? 멈춘 거 아니에요? 일정하죠? 무슨 뜻이냐고요? 효소, 기질, 복합체가 일정하다고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일정한 겁니다. 이해 갔어요? 자, 이번에는 이게 효소의 농도예요. 그리고 기질 농도를 일정하게 놨습니다. 그리고선 속도를 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얘는 이런 식이죠. 계속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효소가 많으니까요. 물론 기질 농도가 일정하다면 어느 정도 가서 기질 농도가 전부 다가 효소랑 결합할 때까지는 속도가 계속 증가하겠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요 과정은 무슨 과정이냐? 얘가 뭐 한다고요? 계속 증가한다. 계속. 물론 기질 농도가 일정하면 좀 그렇지만 무한으로 제공이 되겠죠. 기질 농도가 무제한으로. 일정하면 얘도 일정해져요, 속도가. 근데 무제한이면 계속 빨라질 수 있겠죠. 이해 갔습니까? 그런 특이성이 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뭔 얘기를 하냐면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왜? 촉매니까. 재사용이 가능하고 아무리 작은 양의 효소라도 어마무시한 기질을 모두 분해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밑에 효소의 작용과 원리 실험 보세요. 특히 이 실험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과산화수소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자, 이 과산화수소수는 이렇게 반응하는 애들이에요. 이게 과산화수소거든요. 얘가 사실 이렇게 물하고 O2가 발생하는데 여러분들 요것만 좀 봐주자. 기포가 바로 O2예요, 여러분들. 기포가 O2. 근데 여기에 무기촉매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산화망가니즈를 보통 넣는다. 이게 중학교 때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촉매는 그 양이 많아지면 속도가 계속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보느냐? 여기에다가 유기촉매를 넣는 거야. 그래서 여기 촉매로 쓰이는 게 누구냐? 정촉매로 쓰이는 애가 카탈레이스입니다. 카탈레이스인데 얘를 포함한 게 혈액, 무즙, 감자즙. 물론 여러분 이거 모두 생이야, 생. 날 것. 알겠지? 그리고 가끔 혈액을 이렇게도 넣어. 간. 무슨 간? 생간. 알겠어? 혈액이 있을 거니까 그 안에.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삶은 감자 반응 안 해요. 알겠죠? 생감자는 반응합니다. 생무 반응하죠. 뭐 삶은 무 반응을 합니다. 이해 갔어요? 그런 것이 효소가 삶았다? 얘요, 얘죠, 비환원성. 온도가 높아지면 효소가 파괴된다는 점. 자, 여러분 밑에 효소와 생명현상을 보세요. 효소는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뭐 방합성이니 세포흡이니 영양소의 소화니 몸을 구성하는 물질 합성이니 그냥 생명체 내 모든 화학 반응에 관여한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효소는 1억 개가 넘습니다. 효소는. 알겠어요? 다음 거기 효소의 활용을 봅시다. 다양한 분야에 활용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세탁 세제에도 효소가 들어간 거 알죠? 그게 뭐라고 그래요? 찌든 때 분해 효소라고 하죠. 선전에 나오잖아요. 다음에 섬유소 분해 효소를 청바지를 탈색한다. 이건 합성섬유 있죠? 응? 합성섬유의 탈색을 얘들이 담당한다는 거죠. 색깔도 뺄 때 이거 씁니다. 그 다음 우리 당연히 소화효소.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만 효소가 관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소화는 몸 밖이에요. 알았어요? 우리 몸 밖인데도 소화효소가 관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검사지, 혈당 측정기, 거기에는 포도당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산화효소가 들어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그 산화효소가 포도당과 결합해서 수치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 키위즙, 파인애플즙. 여러분 키위나 파인애플 이것도 중요하지만 배 있죠, 배. 너희들 육회 먹으면 꼭 배 이렇게 썰어 나오지 않나요? 네. 그게 소고기. 거기 소고기 속에 들어있는 고기 성분을 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고기 같은 거 어머니가 혹시 할 줄 아시는 분 있으면 배즙이 꼭 들어갑니다. 부드러워지거든요. 아시겠죠? 그게 없으면 파인애플즙 혹은 키위즙을 넣어도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미생물의 효소를 활성화하면 우리 주변에 먹는 무슨 식품?
발효식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알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포도주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곡주, 막걸리. 그죠? 거기 들어가는 효소가 누루. 이해 갔어요? 됐죠? 그 막걸리를 끓이면 청주가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 뒷부분에 문제를 좀 몇 개 다뤄볼게요. 자, 여러분 673번을 봅니다. 딴 거 괜찮아요. 673번. 여러분, 가장 많은 함정, 가와 나가 보이죠? 동화작용, 이화작용. 자, 여러분, 동물, 식물은 가나를 모두 몸 안에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식물이 아니요. 맞아요. 가 때문에 이 말이 틀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 가는 광합성이거든요, 엄연히. 광합성은 식물만 할 수 있거든. 근데 너희들이 이 큰 그림을 보느라고 그걸 놓치면 동화, 이화, 우리 몸은 다 하는데 에서 틀릴 수 있습니다. 광합성은 식물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잘 보시고요. 다음에 여러분 거기 674번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 특별히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기는 하세요. 빛에너지를 받아서 CO2하고 H2O가 가을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이 되는 과정, 이거 광합성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포도당이 O2와 만나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H2O로 바뀌는 거. 나는 세포호흡이에요. 근데 옆에 열이 발산되면서 에너지라고 써있는 거 보이죠? 그 에너지 위에다 쓰세요. ATP라고.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언급한 거죠. 아데노신 트리포스포시라는 놈이에요. 이 ATP는 하나당 그 결합이 끊어지면서 얘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ATP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데닌이라고 하는 염기가 있습니다. 아데닌이라고 하는, 이제 아데닌의 A거든요. 뭐 다 그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고리가 두 개 있는 염기인데 거기에 이렇게 오탄당이 붙어 있어요. 이게 라이보스예요. 라이보스의 R. 그리고 여기에 인상기가 몇 개 붙어 있어요? 3개 붙어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두 합쳐서 뭐라고 하냐? 아데노신이라고. 그리고 여기가 한 개는 모노거든요. 2개는 트리. 그 다음 3개가 트리거든요. 트리. 그러니까 아데노신 트리 포스포이. 이게 ATP예요. 요 결합이 고에너지 결합으로서 7.3kcal의 에너지를 낼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 이것만 보자. ATP가 ATP로 되면 다이 요거 하나 떨어졌다는 얘기야. 요게 떨어져 나오거든. 이러면 이건 뭐다? 이화이며 발열 반응이다. 7.3kcal. 아시겠어요? 근데 반대로 요렇게 가면 뭐가 되는 거죠? 동화이며 흡열이다. 자, 그럼 이거 어디서 일어나죠? 여기서 일어나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우리들은 마이토콘드리아가 무조건 호흡만 일어나는, 이화만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명심하세요. 모든 세포, 우리 몸 곳곳은 이화 동화, 물질 대사가 모두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동화. 이화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각 세포에서 일어나요. 각 세포에서. 기관이나 각 세포나 기관. 그런 데서 ATP가 그냥 만들어지면 쫙 퍼져요, 우리 몸 안에. 아시겠습니까? 에너지 화폐라고 합니다. 다음. 자, 675번 잠깐 보세요. 어려운 얘기예요. 간은 식물세포의 구조를 그렸습니다. A는 마이토콘드리아고요. B는 엽록체입니다. 동전을 쌓아놓는 모양. 그 다음에 C가 점인데 그게 라이보솜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엽록체 대부분 광합성하는 곳이에요. 근데 명심하세요. 엽록체 또한 광합성인 동화작용을 하지만 ATP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이화작용도 합니다. 다시요. 마이토콘드리아 호흡을 통해서 이화작용을 대표적으로 하지만 ATP 합성이라는 동화작용도 합니다. 다음에 라이보솜 단백질 합성을 하는 곳이죠. 동화작용하는 곳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 나는 흡열이에요. 뭐다? 동화입니다. 그럼 기억. 포도당이 산소랑 반응하는 거 이화잖아요. 기억은 이화고요. 세포 호흡의 일종이기 때문에 A에서 일어난다고 하셔야 됩니다. 이산화탄소물이 포도당 산소로 된 거 광합성이잖아요. B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아미노산 계속 결합되는 거 단백질 합성이죠. 그 우리 생명 중심 원리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거든. 저게 바로 라이보솜 C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주로 A에서, 니은은 B에서, 디귿은 C에서 정확한 답이에요. 다음 니은, 기억이 일어날 때 나와 같은 에너지 변화를 보인다. 여러분 기억은 누굽니까? 발열이잖아요. 이화.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니은 디귿. 그 니은 틀렸고 동화에 해당되는 화학 반응은 니은 디귿 두 가지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 676번 보세요. 왼쪽이 연소입니다. 오른쪽이 세포호흡인데 우리가 공통점으로는 뭐 있어요? 둘 다 발열이고요. 둘 다 산소 반응하는 산화 반응이고요. 둘 다 생성물이 동일해요. 맞죠? 근데 차이점은 간은 연소이기 때문에 고온, 나는 호흡이기 때문에 36.5도씨. 간은 고온에서 빛과 열이 나와요. 근데 나는 저온에서 열만 나와요. 근데 왜 저온에서 일어난다고요? 효소가 관여한다. 간은 관여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또 하나. 얘는 686kcal를 빛과 열로 한꺼번에 훅 내보내는데 연소는 호흡은 어때요? 단계로 나오는 에너지를 천천히 나오는 에너지를 꾸려서 ATP 40%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게 호흡의 특징이에요. 자, 1번 가에서 반응물의 에너지는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크다. 정답입니다. 왜요? 발열이잖아요. 지금 옳은 거 찾는 거 아니에요. 2번 가나 모두 이화작용이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가 이화예요. 간은 분해 과정이에요. 효소가 관여하지 않잖아요. 동화와 이화 과정은 물질 대사로서 효소가 관여하는 애들만 동화와 이화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물질 대사는 간은 아니라고요. 분해라고요? 예. 분해 반응이잖아. 화학 반응이잖아. 나가요. 가가요. 가. 알겠니? 이해 갔어요? 다시요. 여러분. 물질 대사는 화학 반응이지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걸로 국한된다고요. 간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번쩍번쩍 빛나는 거 아닙니다. 3번. 나는 가보다 낮은 온도에 일어나는 거 맞잖아요. 그죠? 36.5도씨.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니까 정답이 아니라고요. 네 번째. 한 문자의 포도당으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간은 한꺼번에, 나는 천천히. 그 차이입니다. 이해 갔어요? 686kcal로 똑같습니다. 4번은 틀렸어요. 5번. 간은 한꺼번에, 나는 천천히. 이건 맞는 설명이니까 여기에 답은 아니죠. 6번째. 가와 나 모두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이다. 맞는 말이에요. 가와 나의 A, 나에만 효소가 관여하죠. 7번 틀렸습니다. 자, 679번으로 오세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효소의 유무에 따른 건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봐봐요. A에 해당되는 반응열은 효소가 관여하든 관여하지 않든 변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A,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 A는 효소가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잘 들어요. C일 때가 효소가 관여하지 않을, 그죠? 그 에너지 차죠. 근데 우리는 이걸 보셔야 돼요. 활성화 에너지가 누구냐는 거죠. B입니다.
이 반응은 D가 활성화 에너지예요. 효소가 관여했을 때 2로 줄 뿐이에요. 2로. 다시요. D가 뭘로? 2로. 그럼 여러분 B는 뭘까요? 라고 한다면 역반응이 진행될 때요. 역반응은 C가 활성화 에너지거든요. 맞아요? 그죠? 근데 효소가 관여하면 B로 주는 거예요. 다시요. D하고 E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효소가 관여했을 때 활성화 에너지고, C하고 B는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효소가 관여했을 때 활성화 에너지예요. 이해 갔어요? 자, 1번. 이 반응은 이와 맞습니다. 반응물로 규정을 해놨으니까, 발열 반응이니까. 2번.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높습니다. 맞죠? 오케이. 반응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이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누구다? 2다. 정반응이잖아요. 2입니다. 2. 거기서 B는 뭐라고요?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예요. 자, 그 다음에 효소가 있을 때는 없을 때보다 활성화 에너지가 D, E 차이만큼 준다. 맞는 말이에요. 정반응에서는 맞아요. 다음,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거든. A가 반응열은 변함이 없어요. 다음,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면서 C-D만큼의 열이 방출된다. 이건 맞죠? 그 차이가 A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네? C-D가 누구냐고. A잖아. 네. A만큼 방출된다고. 야, 682번 봐봐. 상위권 문제다. 과산화수소는 분해되면 물과 산소로 나온다. 물과 산소. 근데 조건 A래. 활성화 에너지가 동그라미 A고 반응열은 B인다. 이렇게 해서 B라고 써있어. 일단 얘들아, A와 B의 조건을 줬는데 반응열이 있다? 반응열은 변하냐 안 변하냐? 반응열은 안 변하잖아. 너네 그래서 B, D는 같다고 머릿속에 알고 풀어야 돼. 알았어? 촉매가 관여하든 관여하지 않든 아까 풀었던 반응열 A는 변함없었잖아. 이해가니? 그래서 B, D는 동일하다가 답이야. 촉매는 반응열을 못 건드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세 번째 줄 끝자락을 읽어봐. A와 B는 효소가 있다 없다 이 차이라잖아. 있다 없다. 그럼 뭐만 변한다? 활성화 에너지만 변한다. 그러면 거기 왼쪽 그래프를 봐봐. 과산화수소의 상대량이라고 써있지. 무슨 말일까? 시간이 지나면서 과산화수소량이 줄어야 속도가 빠르는 거 아니야? 그지? 다시 말할게. A, B 중에 누가 산소가 많이 발생할까? B. 어디 풀고 있냐? 내가 어디 풀고 있냐? 짱아! 네. 말상굿! 하여튼 지금부터 5분 동안에 졸면 10분 연장 수업한다. 알아서 해. 틀린 건 아닙니다. 뭐가? 얘 틀렸어. 아니, 뭐 이 형이 틀렸나 맞느냐고 나한테 묻는 거야? 틀렸어. 5분 연장 수업, 아니 10분 연장 수업하면 9시에 끝나는데. 아니요, 연장 9시 10분. 안 돼요, 안 돼요. 어떡하라고. 알았어. 아니 잤는데 뭐 다 지금 자고 있는데. 저 안 잤는데. 저도 안 잤는데. 안 자는 게 낫지 너는. 평평하고 있었는데. 아니죠. 집중하고 있었죠. 병청은 듣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자, 여러분, A, B 중에 과산화수소 상대량이 많이 준 B가 효소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B는 C가 활성화 에너지야. 그럼 A보다 C는 작아야 돼. 그래서 니은 보면 A분의 C는 1보다 작다가 답이야. 알았어? 니은 틀렸어? B는 D하고 같다라고 했지. 반응열은. 지금 틀렸어. 기억이 정답이 됩니다.